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425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 겉보기엔 화려한 이 최신식 건물에서 분양에 성공한 세대는 단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 424세대는 통째로 법원 경매장으로 던져졌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전례가 없는 끔찍한 대학살입니다. 한때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자랑하며 황금의 섬이라 불리던 제주도가 지금은 반값에 내놔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지 아파트값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땅값마저 동반 추락하며 바닥 없는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제주의 법원 경매 매각률은 처참하게도 19%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매에 나온 5채 중 4채는 유찰되며 철저히 버림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려 4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자산 가치가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들은 제주도는 관광지니까, 섬이라서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오를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차가운 기계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희망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았습니다. 자산 증식의 환상에 빠져 빚을 내어 달려든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막히는 이자 부담에 짓눌려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남긴 것은 처참하게 찢겨나간 지역 경제의 시체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하락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한 도시를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껍데기만 남긴 채 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소름 돋는 경제학적 해부 현장입니다. 이 비극의 서막은 평범한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한 채면 영원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집단적 착각. 그러나 그 착각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비싸던 제주의 아파트들은 이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과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금은 저 텅 빈 콘크리트 벽돌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습니다. 빚이라는 이름의 사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목을 조여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는 피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합니다. 당신이 얼마를 빚졌는지, 얼마나 절망적인지는 알 바가 아닙니다. 오직 숫자와 수익률만이 지배하는 잔혹한 생태계 속에서 제주도민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언론과 부동산 중개인들이 합창하던 장밋빛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거리에 남은 것은 임대문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낡은 현수막뿐입니다. 10년 전, 이 모든 파국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날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이 잔혹한 경제적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천문학적인 환차익과 현금을 챙겨 유유히 국경을 넘었지만 누군가는 평생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주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짓담한 채 흉물스럽게 뼈대만 남은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공사 중단 현장이 아닙니다. 실체도 없는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다 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져버린 참혹한 흔적입니다. 이자가 연체되고 자금줄이 마르고 결국 건설사가 도산하면서 지역 하청업체들까지 줄도산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돈의 피가 돌지 않는 경제는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탐욕을 정교하게 먹고 자라는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직접 해부해 볼 것입니다. 2010년, 이 모든 재앙의 뇌관에 불을 붙인 파격적인 제도가 탄생합니다. 이름하여 부동산 투자 이민제. 외국인이 제주도 내 관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그 투자를 5년만 유지하면 대한민국 영주권을 쥐어주는 제도였습니다. 전 세계 투기 자본을 향해 국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치명적이고도 달콤한 미끼였죠. 당시 제주도는 중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었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부유층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자본 도피처이자 신분 세탁 창구는 없었습니다. 소문이 대륙에 퍼지자마자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자본이 해일처럼 섬을 덮쳤습니다. 10년 동안 이 제도 단 하나를 통해 제주에 유입된 자금만 무려 1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거시경제적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그 1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98%가 오직 단 하나의 국가에서 쏟아져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리스크 관리조차 완전히 무시된 기형적인 자본 집중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나 거시경제적 충격 하나에 제주도 경제 전체의 목숨줄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밀려든 뜨거운 돈, 이른바 함머니는 제주도의 실물 경제와는 철저히 분리된 거대한 자산 버블을 팽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섬 전체가 이성적인 가치 평가가 마비된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끝을 모르고 치솟아 서울 바로 다음인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은 정작 제주도민들의 평균 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국 꼴찌 수준의 소득으로 전국 2위의 집값을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괴리감. 지역 주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도 평생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집을 살 수 없는 잔인한 자본의 지배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집값은 그 땅에서 실제로 일하고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경제력이 만든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맹목적인 투기 자본이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허공에 뜬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던 한 내부 투자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섬에 살기 위해 콘크리트를 산 게 아닙니다. 영주권이라는 티켓을 샀을 뿐이고 남겨진 벽돌 조각들은 원주민들끼리 영원히 폭탄 돌리기를 하라고 던져준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는 광경을 본 대중들은 이 끔찍한 덫을 진정한 경제적 축복으로 착각해버렸습니다. 은행에서 빚을 내어 땅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가난해진다는 극도의 공포심, 즉 포모 증후군이 섬 전체를 맹독처럼 전염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출 창구로 달려가 레버리지를 한계치까지 끌어당기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빚의 올가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살인마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음모론 속에 등장하는 어둠의 세력이나 비밀 조직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는 정교하고 냉혹한 금융 시스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잔혹한 살인마의 이름은 바로 PF 대출,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이것은 아직 땅을 파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벌어들일 불확실한 가상의 수익만을 근거로 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을 미리 당겨 쓰는 극악무도한 금융 기법입니다. 부동산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병적인 확신에 빠진 사업자들은 빚을 끌어다 대규모 호텔과 화려한 리조트를 앞다투어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주하는 빚의 규모는 섬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초월해버렸습니다. 단숨에 제주 지역에 쌓인 PF 대출 잔액은 무려 1조 3천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 이 거대한 숫자는 전부 아직 완공되지 않았거나 완공되더라도 수익 창출이 불투명한 텅 빈 프로젝트들에 처참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기본 원칙을 던져버린 채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승인하며 이 파멸적인 폭탄에 끊임없이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이 미친 듯한 자산 팽창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범한 군중의 심리는 완벽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미친 광기를 두 눈으로 목격한 주민들은 지금 빚을 내어 올라타지 않으면 영원히 벼락거지가 될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의 등기부등본을 은행에 넘기고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끝까지 긁어모아 투기판의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자산 가치는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집단적인 환각 상태가 이성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잔인한 대비가 발생합니다. 바다 건너에서 온 외국의 거대 자본가들은 영주권과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뒤 고급 라운지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들이 무책임하게 부풀려 놓고 던져버린 텅 빈 콘크리트 조각들을 거둬들인 것은 다름 아닌 제주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이 섬에 뼈를 묻고 살아가야 할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을 자신들의 피 같은 빚으로, 그것도 역사상 가장 비싸게 부풀려진 고점에서 다시 사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빚을 내어 빚으로 지은 건물을 사고 파는 참혹한 자본주의의 코미디. 개인이 쌓아 올린 가계부채 위로 건설사의 빚이 얹혀지고 그 위로 다시 1조 3천억 원짜리 금융기관의 PF 대출이 층층이 겹쳐졌습니다. 전체가 빚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대한 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외부 충격, 단 한 번의 돈줄 마름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태로운 구조. 그러나 이 기형적인 탑의 꼭대기에서 군중은 여전히 장밋빛 미래를 맹신하며 곧 닥쳐올 파멸의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이름의 피가 멈추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산의 증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잔인하게 찢어밟길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청구서뿐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의 차가운 정치적 결정 단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섬의 경제적 생명줄을 순식간에 끊어버릴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하십시오. 그것은 총성 없는 대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약으로 불리는 집중 리스크의 저주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라는 거시적 외교 갈등이 터지자 대륙의 정부는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 송금 규제마저 숨통을 조이듯 차단해버렸습니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
그중 무려 98%를 오직 한 국가, 단 하나의 자금줄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기형적인 성장 모델은 그 자금줄이 끊어지는 순간 완벽한 파멸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섬에 피를 돌게 하던 유일한 심장이 멎어버린 심장마비 그 자체였습니다. 돈이라는 혈액의 공급이 일순간 끊겨버리자 부동산 시장 전체가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륙 내부에서 헝다그룹을 필두로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연쇄 도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겹치면서 제주로 향하던 마지막 자금줄마저 완벽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외교 분쟁으로 들어오는 문이 닫히고 대륙 내부 경제마저 무너져 내리는 이중 타격. 제주를 떠받치던 1조 원 규모의 거대한 한머니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화려하게 돌아가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즉각 멈춰섰습니다. 10년에 걸쳐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중국 의존형 모래성은 단 한 번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고갈은 곧바로 연쇄적인 자금 경색을 의미했습니다. 자금이 끊긴 건설 현장은 곧바로 유령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 추진되던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8년째 녹슨 철골 구조물만 앙상하게 남긴 채 전면 중단되었고, 서귀포 예래단지는 10년째 거대한 무덤처럼 방치된 유령 단지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멈춘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대금 미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한때 제주의 미래를 상징하던 화려한 조감도를 비웃듯 우뚝 서 있습니다. 자금이 얼어붙자 이자 폭탄이라는 사신이 지역 경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PF 대출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다 쓴 토종 기업들은 분양 실패와 공사 중단으로 현금 흐름이 마르자 이자를 갚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대출 이자율은 치솟고 자금 회수 압박은 거세지면서 건실해 보이던 하청업체들마저 끔찍한 연쇄부도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돈이 마르자 가장 먼저 시장을 덮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거래는 자취를 감췄고 한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즉시 완판되던 바다조망 아파트들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유동성 위기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를 파산의 공포로 밀어넣으며 제주 전역을 싸늘하게 얼어붙은 경제적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경제 침체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으로 불리는 죽음의 나선, 즉 죽음의 소용돌이가 마침내 섬 전체를 집어삼키며 잔혹한 클라이맥스에 다다릅니다. 자금이 말라붙은 그곳에 남은 것은 무자비하게 돌아가는 마진콜의 톱니바퀴뿐이었습니다. 유동성이 메말라 기업들의 숨통이 끊어지자 은행들은 즉각적으로 징벌적 금리를 적용하며 마지막 한 방울의 피마저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해 쓰러진 건설사들의 도산은 곧바로 하청업체와 지역 경제 전체의 연쇄부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경제 생태계에서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들어오지 않자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자들, 그 대출의 주체였던 금융기관들은 냉혹한 기계처럼 돌변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자산들을 강제로 회수해 무더기로 경매시장에 토해내는 가장 가혹한 마진콜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천 개의 집과 땅이 법원 경매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쏟아지는 매물을 받아줄 돈은 섬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은 40%대라는 처참한 숫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감정가 1억 원짜리 자산이 4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고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시장. 10채 중 8채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유찰되는 끔찍한 투매의 현장. 바닥을 알 수 없는 가격 폭락 속에서 자산 가치는 허공으로 흩어져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참혹한 붕괴의 충격은 부동산을 넘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빚으로 지어 올린 제주 경제의 3대 축인 중국 자본 투자, 관광업, 건설 산업이 동시에 꺾이면서 번화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업용 빌딩의 거래액은 무려 65%나 폭락하며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끝없이 내걸린 임대 현수막 아래 텅 빈 거리는 을씨년스러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일자리는 증발했고 감당할 수 없는 물가와 이자의 이중고 속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제주살이라는 환상에 이끌려 육지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은 물론이고 대대로 이 섬에 뿌리 내렸던 원주민들마저 짐을 싸 육지로 떠나는 대탈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를 탈출하는 인구가 유입 인구를 추월하는 역사적 전환점. 특히 20대 청년층의 이탈은 도시의 장기적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비싼 물가의 취업난,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 없는 콘크리트 무덤이 되어버린 고향을 떠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미래 세대가 모두 도망가 버렸다는 것. 즉, 제주도라는 거대한 채무자의 뼈를 발라낼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호황의 끝자락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늪에 몸을 던졌던 군중은
반값으로 추락한 아파트와 평생 갚아도 줄어들지 않을 거대한 빚더미에 깔린 채 이 거대한 공동묘지에 영원히 갇혀버렸습니다. 결국 이 참혹한 사태의 끝에서 우리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외국 자본의 탐욕과 빚을 내서라도 일확천금을 노렸던 대중의 광기가 빚어낸 가장 완벽하고도 소름 돋는 경제적 생체 실험실이었습니다. 오직 특정 국가의 자본 하나에 지역 경제의 명운을 100% 걸어버린 극단적인 레버리지 정책과 거대한 자산 버블의 끝이 얼마나 파멸적인지를 이 섬은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으로 증명했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앙상한 콘크리트 뼈대와 평생을 갚아도 줄어들지 않을 거대한 가계 부채뿐이었습니다. 바다 건너의 투기 세력들은 영주권이라는 달콤한 전리품과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겨 유유히 국경을 넘었지만 그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폭탄을 껴안은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 뼈를 묻고 살아가야 할 제주도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제주 곳곳에는 주인을 잃고 녹슬어가는 수천 세대의 미분양 아파트와 유령 단지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울리는 가장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경제 체력을 무시한 채 빚 위에 빚을 쌓아 올리는 사상누각의 성장은 외부 충격 단 한 번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냉혹한 것이 경제의 법칙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반값으로 쏟아지는 경매 매물을 보며 지금이 바닥이라며 저점 매수를 논하는 것은 떨어지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시장의 피가 마르고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바닥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섬에서 벌어진 끔찍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직시하셨다면 당신의 자산은 과연 안전한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십시오.